고관절 골절은 우리 몸에서 몸통을 다리로 이어주는 첫 관문인 고관절에 생기는 골절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고관절 골절은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건데, 고관절은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는 대표적인 관절이죠. 그래서 고관절에 생기는 골절이 나이가 들면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많이 생긴다. 나이가 들면은.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한번 골절이 생겼을 때 예후가 좋지를 않습니다. 사망률도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기능 회복도 잘 안 되고, 또 2차성, 3차성 골절이 계속 생기는 위험도 높아지고, 그래서 고관절 골절을 많은 분들이 걱정스럽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관절 골절은 아마 주변에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아무래도 여성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한 7대3 비율로 여성 환자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가장 단순하게는 일단은 노인은 여자가 많습니다. 남자보다. 이유가 또 여자분들이 수명이 더 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자분들의 뼈가 약해지는 정도와 속도가 남자보다 훨씬 빠릅니다. 여자는 폐경이 된 이후부터 약 10년 동안에 각 자기가 갖고 있는 뼈의 50%가 없어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여자분들은 이른 나이에 빨리 골소실을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골소실된 상태로 살아가야 될 그 수명이 훨씬 깁니다. 그래서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죠. 그런 이유로 해서 여성에게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다만 골절이 발생했을 때 그 골절의 예후는 남자가 오히려 좋지를 않습니다. 단순한 말로 남자가 골절이 될 정도면 얼마나 몸이 나쁘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여자분들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뼈가 약해져서 골절이 잘 일어날 수 있지만, 남자분들은 골절이란 일어나는 경우는 대개는 전신 상태가 굉장히 쇠약하신 분들, 간 기능, 신장 기능, 심장 기능, 뇌 기능 같은 이런 많은 장기들이 부전 상태에 오신 분들에게 골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70세가 넘어가야 비로소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웬만해서 골절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만약 골절이 생겼다면 그분은 원래 있던 기저질환이 여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골절 이후의 예후는 남자가 좀 더 좋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성 고관절 골절은 1년 내 사망률이 20% 내외, 2년까지 보면 30%까지 올라가서 고관절 골절이 되신 분은 많게는 3명 중에 1명, 적게는 4명, 5명 중에 1명이 1년, 2년 내에 돌아가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유방암의 사망률보다도 훨씬 더 높거든요. 그만큼 치명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관절 골절 한번 생겼을 때 다른 2차성 골절 역시도 생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고관절의 반대편 다리가 부러지는 분도 몇 년, 3년 이내에 생기는 사람이 15% 정도 되고요. 고관절 골절 이후에 다른 부위에 골절 생기는 분들도 3분의 1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기능 회복 역시도 자기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우리 몸의 기능을 100% 회복하시는 분이 절반이 채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장 다니시고 2시간 이상 걸으셨던 분들이 고관절 골절이 되고 잘 회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집 밖으로는 겨우 지팡이 짚고 몇 걸음 떼요. 이런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반수 이상이 기능 회복을 예전만큼 못한다. 그런 부분들도 역시나 고관절 골절의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예측할 수 있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가장 대표적으로 고관절 골절은 한번 생기면 환자들이 꼼짝달싹 못하고 누워 있어야 됩니다. 손목 골절 같은 경우는 골절 잡고 누워 있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어깨도 마찬가지고요. 발목도 목발 짚고 걸어 다닐 수가 있고. 그런데 고관절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몸통을 다리로 이어주는 첫 관문이기 때문에 여기가 고장이 나면은 거동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이라 통증이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꼼짝달싹하고 누워있게 되죠. 누워있게 되면은 며칠만 지나면은 어르신들은 욕창이 금방 생깁니다. 욕창이 생겨서 피부라는 방어벽이 없어지고 나면 감염이 금방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요로 감염, 폐렴, 폐혈증 같이 급격하게 감염이 형성된 경우가 많고요. 꼭 누워서 물을 먹는다든지 음식물을 먹었을 때 살에 들린다 그러죠. 흡인성 폐렴이 굉장히 잘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먹다 보니까 이물질들이 목에 걸리고 폐로 넘어가고 이런 현상들로 호흡곤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골절이 생기면서 뼈에 있던 지방 덩어리들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면서 우리의 뇌나 심장의 혈관을 막아서 중풍이나 심근경색 같은
폐색전증 같은 아주 위험한 질병들 또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병들이 순차적으로 생기면서 이런 골절의 후유증에 의한 우리 몸의 장기된 부전들로 사망률은 높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관절 골절의 치료는 많은 분들이 기대와는 달리 아쉽게도 수술적 치료를 대부분 해야 합니다.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뼈가 살짝 금방 갔거나 아니면은 골질이 아주 튼튼한 분들이 5, 6조 정도 꼼짝달싹을 앓고 누워있는 상태로 뼈가 붓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는 고관절은 우리 몸의 하중을 직접적으로 받는 관절이거든요. 체중의 2배, 3배, 5배까지 견뎌야 되는 관절이라 골절이 생기는 순간부터 계속 어긋나는 힘을 받게 되죠. 그래서 계속 어긋나다 보니까 뼈가 잘 붙지를 않습니다. 뼈가 잘 붙지 않는 게 1번, 뼈가 붙더라도 잘못 붙죠. 자꾸 어긋나니까. 그래서 뼈가 잘못 붙거나 안 붙었을 때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통증도 심하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로서 가능하면은 자기 관절로 되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뼈를 자기 관절을 붙여주거나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그런 크게 2가지 수술법으로 수술을 시행해서 이제 환자들을 치료하게 됩니다. 예, 이 질문은 응급실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보호자분들, 환자분들이 지금 제가 나이가 몇 살이고 어떤 병이 있는데도 수술이 가능할까요? 수술 과연 견딜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머님, 수술 안 받으시면 더 위험하세요. 직접적으로 사망률만 보더라도 수술을 잘 받고 성공적으로 복귀한 사람은 또 물론 사망률이 1년 이내 사망률이 15% 20%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수술을 안 받게 되는 경우는 60% 이상 됩니다. 3명 중에 2명이 돌아가신다는 얘기죠. 수술을 안 받는 경우는 말 그대로 정말 꼼짝없이 누워서 대소변을 다 받아내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욕창이나 폐렴, 심근경색, 풍 같은 여러 장기 부전증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훨씬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잘 회복하시려면 수술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수술에 대한 아주 금기증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병이 있는 게 아니라면 수술엔 나이의 제한은 없습니다. 고관절 골절은 해부학적으로 볼 때 크게 2가지 부위가 있는데요. 고관절은 특히 우리 몸에서 목이라 불리는 부위도 고관절에 있습니다. 대퇴경부라는 부위가 있고 그 바로 아래에 어깨같이 이렇게 넓어지는 부위가 있는데 어깨같이 넓어지는 부위는 전자간부라 그러는데 전자간부는 비교적 뼈가 잘 붙습니다. 그래서 뼈를 붙이는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공관절을 바꿀 수도 있지만 대부분 뼈를 붙이는 경우는 붙임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근데 대퇴경부라는 부분은 뼈가 정말 안 붙는 부위입니다. 관절 안에 들어있어서 관절에게 잠겨있는, 즉 물속에 잠겨있는 뼈거든요. 거기다가 골막이 없기 때문에 뼈가 붙으려고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여되는 부분들이 별로 없어서 뼈가 아주 안 붙기로 유명한 부위입니다. 그래서 뼈를 붙이는 수술을 하기보다는 인공관절로 바꾸어서 빨리 자기 관절에 가깝게 회복에 잘 쓰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하고 있는 표준 수술이 인공관절 수술이 되겠습니다. 인공관절 수명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한 30년 전 정도에는 인공관절의 재질이 10년 내지 15년 정도 쓰면 대개는 재치환술, 재수술을 받아야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개발된 세라믹이라는 관절물 아니면은 플라스틱 폴리에틸렌이라는 이런 관절면 재료는 30년, 40년을 쓰더라도 비교적 재료가 닳지 않고 오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노인분들이 앞으로의 수명이 40년, 50년을 최대한으로 본다면은 별 무리 없이 한 번으로도 수술이 끝나서 재수술 없이 평생 쓸 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관절 골절을 예방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뼈에 대한 관리, 근육과 관절에 대한 관리, 즉 우리 몸에 대한 관리가 있을 거고요. 꼭 내가 하는 게 아닌 가족들이 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인이 해야 될 관리, 뼈에 대한 관리는 대표적인 게 영양 식사, 칼슘과 바이타민 D가 많이 섭취되는 함유된 음식들, 대표적인 게 유제품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새우 같은 거, 건새우, 생선 같은 것들 이제 멸치 같은 거 많이 드시는 게 되게 좋고요. 그 다음으로 영양 관리뿐만 아니라 영양만 갖고는 부족한 경우가 많죠, 나이가 들면. 그래서 적극적으로 병원에 있는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셔서 골다공증 약제, 주사 같은 걸 통해서도 꾸준한 관리를 받는 것이
당뇨나 혈압하고 비슷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뼈에 대한 건강 역시나 평생을 관리해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골절이 안 되려면 낙상을 막아야 되죠. 그래서 가족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집에서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경우라든지 어르신들이 단둘이 살고 있는 경우라면은 꼭 중요하게 챙겨야 될 1번이 화장실인데요. 화장실은 대부분 이제 물기가 많이 바닥에 고여있기 마련인데 이런 물기가 고여 있으면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건조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통풍을 잘 시킨다든지 물기를 닦아주고 미끄럽지 않은 타일, 까칠까칠한 타일을 깔아주는 게 어르신들이 넘어지지 않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화장실 갈 때도 반드시 문지방이 없어서 가다가 발이 툭 걸리지 않도록 방을 통과할 때도 그렇고 현관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문지방을 없애는 것. 또한 계단이 있으면 위험합니다. 노인분들은. 계단이 아니고 경사가 좀 완만하게 이렇게 기울어진 그런 모양으로 길을 만들어주는 게 넘어지지 않게 예방하는 데 제일 좋고요. 특히나 밤 같은 경우는 불빛이 어두우면 잘 넘어지시거든요. 가능하면 조명을 곳곳에 달아서 할아버님, 할머님들이 눈이 특히 침침하시니까 잘 보이게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고 침대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할머님, 할아버니 가장 편안하신 높이의 침대에 위치를 유지하는 것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바닥 생활보다는 의자 생활을 하시는 게 낙상이 안 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골절이 일어나기 쉬운 어르신들에게서는 골절을 예방하는 운동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운동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첫 번째는 균형 잡기입니다. 할머님들, 할아버님들 이제 우리가 관절의 기능도 떨어지지만 대표적으로 평양 감각, 균형 잡기 감각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귀나 머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노화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 발로 서는 연습을 해보면은 어르신들은 얼마 못 서 있으세요. 젊은 사람들은 한 발로도 뭐 1분, 5분, 10분씩 서 있는데 어르신들은 그러지 못하는 게 바로 균형 감각 때문인데 이 균형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행봉 같은 거를 잡고 한쪽 발로 잡고 한쪽 팔로 잡고 또 한 발로도 서 있기도 하고 그런 균형 감각을 기르는 운동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근력을 유지해야 됩니다. 근력이 약화되면 쉽게 넘어지죠. 그래서 근력 강화 운동, 다리를 거상시키는 운동이나 아니면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다리를 저항하는 힘을 받으면서 신전시키는 운동들, 근력 강화하는 운동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운동은 평지 걷기 운동이죠. 어르신들은 평지를 걷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많은 운동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 평지를 일관되는 속도로 그리고 일관된 보폭으로 걸을 수 있는 연습을 계속 하시게 되면은 그 자체만 가지고 그게 습관이 되면은 낙상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잘 하시는 분들은 계단을 오르내리기 또 할 수가 있고요. 가파른 평지에서 그 경사가 진 그런 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운동도 나중에는 할 수 있게 되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근력과 평형 감각과 그 다음에 걸음걸이 요 세 개가 아주 균형 잡힌 그런 이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통해서 골절도 예방할 수 있고 골절 이후에 기능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고관절 골절은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1번은 일단은 고관절 골절 환자분들이 대부분 응급실로 90% 이상 찾아오시게 되거든요. 보호자분들이 동반되어서 가장 첫 번째 하는 말, 저희 어머님 살 수 있나요? 당연히 사실 수 있고요. 고관절 골절은 치료만 잘 받으면은 나중에 본인의 노력 정도에 따라서 예전의 일상생활 복귀가 충분히 가능한 질환입니다. 수술 이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수술을 받는 데 대한 걱정이 굉장히 크신데요. 수술을 받지 않았을 때 위험이 훨씬 크기 때문에 수술을 받았을 때 오히려 환자가 더 사망률도 낮고 합병증도 덜 생깁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병원에서의 치료를 받은 환자일수록 예후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환자 보호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수술의 합병증의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1% 내외거든요. 낮기 때문에 너무 그런 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다. 충분히 본인의 큰 걱정 없이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일상생활로 가족들과 잘 지낼 수 있고 가족들의 큰 기대 없이 의지 없이 본인이 화장실 다니고 물 떠먹고 시장 다니고 그다음에 경로당도 다닐 수 있고 이런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꼭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